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맡은 쭈쌤 김준우입니다. 네, 이제 한국사 저와 함께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쭉 해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수능 전 해설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그쵸?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쭉 보겠습니다. 총평 안 듣고 온 친구들은 총평을 먼저 한번 듣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해요. 제가 이 시험이 어떤 느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볼 때 늘 얘기하지만 그냥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른 개념까지 확장해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개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 선지에 있는 개념까지 확장해가지고 곱하기 5 해서 100개의 개념을 가져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자, 언제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기출에 보면 모의고사 1번 문제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가 아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우, 센세이션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올해는 선사시대 쪽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보고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자, 일단 키워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 딱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바로 신석기 시대. 이게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미 문제 제시가 됐네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볼게요. 빗살무늬 토기에 담긴 열매 먹기. 빗살무늬 토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텃밭에 간석기로 199 씨앗을 뿌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약간 궁금해졌어요. 원래는 빗살무늬 토기 딱 내놓고 정답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혹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정답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이제 나와야 수순인데 문제 다 줘버렸어요. 아니 뭐 간섭기를 사용했다가 정답이든가. 이게 지금 문제 다 줘버리면 도대체 정답을 뭐로 하려 그랬지? 라고 저는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걸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갑분이에게 조개로 만든 칠해거리 장신구죠. 요게 이제 바로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나올까? 1번 화백회의에 참가하기. 에이, 화백회의네. 이거 어느 시대예요? 신라. 자, 신라의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부터 아니죠. 부족에서 이제 귀족회의로 발전된 이게 바로 화백회의가 되겠습니다. 만장일치제도를 포함한 이 화백회의는 신라의 대표적인 귀족회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바람에 부서진 움집 수리하기 나왔습니다. 움집.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요런 게 좀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움집이 자료에 제시된 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물론 다른 힌트인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간석기를 사용했다라든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움집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지만 움집을 몰라도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으로 움집이 나온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움집 같은 경우에 땅을 움푹 파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화덕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올리고요. 이 출입구는 남쪽에 위치해 있다. 자, 3번. 시장에서 상평통보로 물건 구입하기 나왔습니다. 자, 상평통보 화폐입니다. 어느 시대 때 화폐예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시대 때 정답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렇죠. 이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이 된다. 이거는 조선 후기 경제 파트가 빠지지 않고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키워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부족 전쟁에 사용할 철제 무기 손보기. 무슨 무기요? 철제 무기요. 네. 오늘날에도 많은 철제 무기요. 적어도 철기시대 이유가 되겠습니다. 5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인돌 덮개돌 옮기기. 요 선지는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오늘날에도 고인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무슨 행사 가가지고 축제 가서 고인돌 만들기 뭐 이런 뭐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그런데
적어도 청동기 시대 이후다라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신석기가 될 리는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이 많이 보던 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문제를 봤는데 세상에 이 문제가 나올 줄이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옆에 탑이 하나 나왔습니다. 탑이면 삼국시대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어디지?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예 영광탑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옛날에 한국사가 중요했었던, 그러니까 근현대사랑 나뉘어졌었던 그 한국사, 국사 시절 때에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기도 했었었죠. 근데 최근 교육과정에 있어서 발해를 이렇게까지 자료를 내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층 벽돌탑으로 중국 지린성에 있다. 평면이 사각형, 전체 높이는 약 13m, 탑의 내부는 상하로 통하게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 영광탑을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절대 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당황하죠. 보통 문제를 딱 봤을 때 키워드 딱 보고 그냥 정답 이러고 가야 되는데 무려 3줄이나 읽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없어요. 한국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탑 아래 무덤이 있다는 점에서 가의 제3대 국왕인 문왕때, 이게 거의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축조된 정효공주 무덤탑과 유사하다. 그래서 발에 있어서 정혜공주며 정효공주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정효공주 무덤탑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가 어느 나라일까요? 자, 3대 국왕인 문왕입니다. 대조영, 그 다음에 무왕, 문왕 이렇게 이제 가는 나라 발해다라는 겁니다. 발해. 자, 그러면 이 발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하면 정답으로 많이 나온 건 바로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다. 요게 이제 거의 한 80% 정도였고요. 하다못해 5경 15부 62주로 지방을 나누었다. 이 정도가 자주 나오는 키워드였습니다. 사실상 발해에 있어서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료의 키워드도 생소한데 정답도 뭐지? 라는 거죠. 1번 팔조법을 마련하였다. 예, 팔조법. 고조선이죠. 이것도 좀 생소합니다. 고조선의 팔조 금법 이렇게도 얘기하는 고조선의 법입니다. 두 번째 후민정음을 반포하였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누구? 세종대왕. 좋습니다. 자, 3번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팔만대장경은 어느 시대 때예요? 바로 고려 시대 때입니다. 고려. 몽골의 침입,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강화도로 전도한 뒤 열심히 대장경을 조판했었던 고려 시대 때. 4번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담로라고 한다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22담로가 나와야 됩니다. 자, 22담로 하면은 어느 왕 때? 무령왕 때. 무령왕. 어느 나라? 백제입니다. 무열왕은 신라. 무령왕은 백제. 이렇게 가죠. 사실 백제에서 자주 나오는 왕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왕은 주로 사비로 천도했던 성왕. 뭐 이런 정도가 자주 나오죠. 네, 백제입니다. 백제. 자, 5번 대조영에게 건국되었다.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대조영.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근데 발해 문제 치고는 이거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정답 대조영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알 텐데 과연 이걸 읽고 이렇게 길게 힌트를 안 줬는데 여기서 이 문왕을 알고 선택을 한다? 발해 문제는 여태까지 나오면 땡큐 이러고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별로 깊게 공부한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가 돼서 좀 당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갔더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이제 시기 문제, 연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연표는 없지만 사실상 뭐 거의 연표 문제급이죠. 읽어보도록 하죠. 거란. 일단 거란 나왔고요. 소배합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오자 왕이 누구를?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게 하였다. 일단 강감찬은 유명하시니까요.
네, 체크. 자, 윤관. 윤관도 기억하셔야죠. 여진을 격파하고 구성을 쌓았다. 무슨 성? 동북구성. 그쵸? 동북구성.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자 근거지를 잃어버린 여진과 빈번하게 다툼이 벌어지니 우리 병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고려라는 거는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못 끄집어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일단 고려라는 건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고려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는 뭐였느냐? 역대 왕들의 업적이었어요. 태조, 광종, 성종, 공미왕. 거기서 보통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간섭기 혹은 무신정권 혹은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충의 서윤촌도 약간 이런 정치 쪽으로서 국내 쪽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입니다. 대외관계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로 나왔었던 분이 누구냐면 서희였죠. 서희.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서희를 줘도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는 건데 굳이 3차 침입 때 막아냈던 강감찬 장군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진 12세기로 가죠. 네, 강감찬 장군 11세기, 여진 12세기 가면서 윤관, 별무반 하면서 기병 중심의 부대, 여진 몰아내고 동북구성 요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시기를 붙여놨어요. 조금 더 띄워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사실 여기까지 본 친구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거란 하면 서희, 외교단판, 강동육주, 그쵸? 강감찬, 귀주대첩, 거란. 그 다음에 여진,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딱 여기 정도. 그 다음에 몽골, 강화도 첨도, 그쵸? 뭐 김윤의 천인선조투,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거 딱은 괜찮은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어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디테일한 시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죠. 혹자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천리장성은 고구려에서 쌓은 거 아닙니까? 위치가 달라요. 이름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의 천리장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수도에 이제 방어하는 성벽을 한번 두른 게 나성입니다. 예,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개경까지 이제 쳐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진 대항했던 윤관이 나옵니다. 좀 디테일해요. 그런 김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1번 제1차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통신사랑 구분하셔야 돼요. 조선통신사는 조선 후기 때 주로 갔었고요.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 간 사절단입니다. 김기수죠. 1876년 1차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된 해입니다. 2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갔던 건 조선시대 때죠. 조선시대 때. 언제예요? 병자호란 때입니다. 17세기 병자호란. 자, 3번 삼별초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몽골의 침입입니다. 몽골의 침입. 그래서 이건 고려이긴 한데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몽골의 침입. 그렇죠? 끝까지 저항하겠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진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고려시대긴 한데 대외 관계기도 한데 어디서 들어봤던 거는 삼별초 내가 시기를 잘못 헷갈렸었나? 3번이 정답? 하는 친구 없겠죠.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고구려 비슷하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7세기 고구려 시기도 다르죠. 고구려. 네, 고구려. 자, 5번 북쪽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이 축적됐다. 이렇게 딸랑 천리장성이 나와버리면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랑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헷갈리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지금 1번부터 낌새가 이상하더니 2번 이건 또 뭐야? 3번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원래 앞부분에 좀 쉬운 문제들이 있어야 그래 워밍업 좀 하면서 풀어볼까? 이렇게 가는 건데 1, 2, 3번부터 여러분들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3점짜리가 또 나왔네요. 이러면 진짜 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외적의 배, 세 척이 일본이죠. 상류에서 내려오다가 두 척은 침몰하고 한 척은 떠내려갔는데 의병장 곽재우. 또 선생님 강의 들었으면 곽재우는 알겠죠. 네, 임진왜란 하면 곽재우 나올 수 있다. 너무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의병장 곽재우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고 제가 수십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밑에 이순신도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워지죠. 약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 한국사 문제는 이래야지. 무슨 전쟁? 임진왜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문제가 나왔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면은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뭐 곽지우의 활약이라든가 의병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일단 자료에 제시됐으니까요. 뭐가 나올까? 라는 기대감으로 봅니다. 1번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다. 이성계였죠. 네,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 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 정족산성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족산성, 삼랑성이라고도 부르죠. 강화도에 있습니다. 누구랑 벌였을까요? 누구랑 전쟁? 일본은 아니죠. 프랑스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병인양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입니다. 자, 세 번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정답이죠. 그쵸?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이긴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무신 집권자가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하였다. 아까 전에 짧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시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자, 5번,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울진공작전 의병이네. 무슨 의병?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언제예요? 1907년부터 활약했었던 정미의병. 그럼 당연히 대한제국 시기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진공작전이랑 뭐랑 구분을 해두라 그랬어요? 국내진공작전이랑은 차별을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국내진공작전. 국내진공작전은 누가 추진했어요? 미국 OSS와 연계해가지고 한국광복군이 추진했었다. 한국광복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만 해두시면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그래, 이게 내가 알던 한국사지 이라고 하면서 정답을 3번으로 뽑는 친구가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좀 안정을 얻으며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가에 대한 외신 보도입니다. 어떤 보도일까요? 최근 귀국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역사상 가장 놀라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말하였다. 비폭력 저항운동? 비폭력 불복종, 한 간디 선생님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죠. 도쿄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서울로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제암리에서 네. 물론 여기서도 힌트가 되겠지만 제암리가 가장 결정적인 힌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친절하진 않다. 보통 한국사에서 자료에서는 키워드를 적어도 3개 이상 던져주거든요. 많게는 5개까지 던져줘요. 근데 핵심 키워드가 지금 하나예요. 선생님 비폭력 저항운동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비폭력 저항운동이 한두 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디 선생님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다른 시기 때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암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뭐 유관순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의 총각칼에 의해 피살당하였다고 한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키워드입니다. 3.1운동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3.1운동 아니면 임시정부. 그랬을 때 제암리, 유관순. 그 다음에 3.1운동 나오면 정답으로 거의 뭐가 나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혹은 일제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김한정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3.1운동까지만 밝혀내면 사실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틀면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1번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다. 백오인 사건 신민회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신민회와 신간회는 꼭 구분해 두셔야 돼요. 1911년 일어난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신민회가 해체됩니다.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단체로서 일제강점기 전부터 활동했던 비밀결사단체예요. 두 번째,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독립협회 언제 만들어졌어요? 1876년? 96년. 네, 아이 분필이 말을 안 듣네요. 네, 1896년에 만들어졌었죠. 그러면서 독립문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중추원을 의회로 바꾸자, 의회 설립운동, 헌의육조 이런 것들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3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였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 건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요? 헤이그. 너무 중요하죠. 헤이그 특사입니다. 자, 이 헤이그 특사 1907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하던 운동이 일어나죠. 누구를 중심으로? 이거 알면 인정. 이것까지는 알면 좋죠.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애국계몽운동단체. 네, 그래서 헤이그 특사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였다라는 거고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너무 전형적인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3.1운동에서 이 제압리만 알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되었다. 생소하시나요? 만약에 이 선지가 생소하다면 여러분 현대사를 아직 잘 안 하신 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언제예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거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좀 풀리고 갑니다. 1, 2, 3번 좀 어려웠는데 4번. 그렇지. 5번. 이게 역시 또 정답으로 나왔네. 빠르게 짚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덕수궁 돈덕전 재건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죠. 문화재청은 가의 외교 공간으로 쓰이다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던 덕수궁 돈덕전을 재건하였다고 밝혔다. 돈덕전은 서양 열강과 대등한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와 주권, 수호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건립된 서양식 영빈관으로. 자, 역시나 이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쭉 읽어봤는데 덕수궁, 돈덕전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즉 이번 문제에서의 특징이 앞에 그냥 핵심 키워드를 딱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한번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 돈덕전 이런 건물이었어?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보다가 2대 황제 순종의 즉위식이 열린 장소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의 2대 황제예요? 순종이면 대한제국이죠. 즉 대한제국의 1대 황제인 고종, 2대 황제인 순종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건 뭔지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뒤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좀 미묘하게 우리의 신경을 조금 긁는 그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정부, 대한제국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통 대한제국하면 광무개혁해가지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라든가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1번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주자감 어디예요? 발해. 발해 오늘 봤는데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발해 학교 주자감. 그렇죠? 2번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네, 정답이 2번 되겠네요. 3번 통리기모함을 설치하였다. 여러분 통리기모함은 언제 설치됐어요? 1880년. 네, 1880년 통리기모함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근대화를 위한 기구죠. 이때 고종이긴 했어요. 그렇죠? 고종이긴 했습니다. 근데 나라 이름은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 여긴 대한제국. 이런 디테일함. 조선의 왕 고종,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네, 이런 디테일함. 네, 좋습니다. 4번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건 어디예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자, 5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갑자기 현대사 어느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자, 요렇게 돼가지고 사실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도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광무개혁은 워낙 당연한 거니까 정답 2번으로 쉽게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된 자료가 좀 친절하지는 않았다. 요렇구나.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가 나라의 권력을 잡은 10년 동안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친한 사람만을 등용하면서 정치는 문란해지고 백성들은 원망하였다. 자, 인물이에요. 누굴까? 생각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누굴까? 네, 궁금합니다. 임금도 역시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정권을 휘두르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잠옷 싫어하였다. 누굴까? 누굴까? 네, 그쵸. 세종대왕도 물론 이제 권력을 넘에게 주고 이제 있지만, 아들이었던 문종이 오랫동안 세자에 있었었죠. 세종대왕이야? 문종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앞에서 이제 막 아빠 아직도 권력을 안 놓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굴까? 네. 그러다가 때마침 최익현이 상소하여 잘못을 탄핵하였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최익현이 상소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탄핵했다라는 건 적어도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개화기식이다라는 겁니다. 중략, 가가 물러나자 나라의 권력이 모두 누구? 민씨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이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흥선대원군 문제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원납전을 징수하였다, 서원을 철폐하였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힌트 한 4-5개 주고 골라라 라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 숨겨놨어요. 다 숨겨놨어요. 일단 첫 번째 어디에 숨겨놨냐면 권력을 잡은 10년 동안,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63년부터 73년까지. 고종이 즉위했던 63년, 그 다음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했던 73년, 10년 동안. 알고 있던 친구 있었나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는 무슨 공사일까요? 이제는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하니까 보이죠? 뭘 만들었다?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건이죠. 네, 글씨가 날아가요. 네,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자, 그러면서 친한 사람만을 등용하면서 정치를 문란해지고 백성들을 원망하였다. 이 임금도 역시 친아버지가 오랫동안 정권을 휘두르는 거, 이거 임금이 고종이죠. 친아버지는 흥선대원군 되겠습니다. 자, 때마침 최익현이 상소를 했죠. 결정적인 건 서원철폐를 계기로 해서 상소를 올렸고요. 결국 그 계기로 탄핵,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게 7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민씨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명성황후. 이해가요? 대놓고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계속 숨겨 있습니다. 숨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네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근데 눈에 확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흥선대원군을 알았다. 그럼 정답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너무 유명하죠.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서원을 철폐하였다. 이거 너무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정답은 너무 유명한데 지금 다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숨겨놨다. 그래서 아마 3점짜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듯이 불친절해요. 불친절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또 아니야. 그렇죠? 흥선대원군 문제 맨날 나왔으니까요. 정답도 너무 쉽고요. 1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국학 어디예요? 신라. 그렇죠? 신라의 신문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급진계합파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등등등. 노비환건법을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 과거제 실시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쌍성 총간부를 공격하였다. 공격한 장수가 있었겠죠. 이성계 아버지라든가 있었는데 공격을 명령한 사람은 공민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흥선대원군 호보대를 실시했다. 참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꽁꽁 숨겨놔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느껴지는 겁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나타난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북접의 군대가 장내리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진을 치고 머물렀다. 교주 최시영이 군사지휘부를 정할 때 손병희에게 지휘관 깃발을 받게 하였다. 손병희가 전규석 등을 이끌고 논산으로 내려가 전봉준과 군대를 합하였다. 남접과 북접이 군대가 드디어 진영을 합하게 되었다. 요건 좀 그나마 쉽네요. 오, 힌트 많이 줬죠. 최시영, 손병희, 전봉준, 남접과 북접이 어디서 만났다? 논산에서.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동학 농민 운동이다. 자, 동학농민 운동 중에 몇 차예요? 2차다 라는 겁니다. 2차. 그렇죠? 2차는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다시 논산의 남접과 북접이 모였고요. 네, 서울로 가자 하다가 어디서 전투가 벌어져요? 바로 우금치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가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나눠서 하는데 수능 한국사에서는 그거를 나눠서 물어보진 않아요. 통으로 물어보죠. 비슷한 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나눠서 물어보지 않아요. 통으로 물어보죠. 그런데 그 안에 디테일함은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1차 봉기가 나왔으면 정답은 1차 봉기 때께 나오고요. 2차 봉기가 나오면 보통 2차 봉기 때께 나와요. 이게 출제진들의 디테일한 마음이에요. 웬만해서는 이런 게 있죠. 문제 완성도. 그래서 이건 2차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거는 우금치 전투밖에 없습니다. 자, 1번 조선 책략의 내용을 분석한다.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외교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의 외교 방책은 러시아 남하를 막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조선 힘으로 못 막으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 청, 결, 일, 연, 미 해야 된다. 핵심은 연, 미. 그래서 이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네, 통상조약. 자, 2번 조선형평사의 설립 시기를 알아본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형평사는 1923년 진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고요. 백성들 사람답게 대우해달라 였었죠.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목적을 알아본다. 일사늑양 무효요. 인정할 수 없소 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4번 우금치 전투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바로 나오죠. 5번 삼정의정청이 설치된 계기를 파악한다. 뭐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후에 만들어져요? 임술, 농민, 봉기. 그쵸? 네, 안핵사 박 교수의 건의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종 때죠. 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좀 쉽죠. 동학농민운동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힌트는 딱딱딱 줬잖아요. 오히려 논산에서 남북적 직결 너무 중요하죠. 2차 봉기 우금치 전투 정답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좀 있으면 10번까지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9번 가죠. 이게 뭔가 좀 쉽게 가나 했더니 또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또 이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결사운동을 시작한 거조사에 이어 알아볼 것은 송광사입니다. 이것은 그가 수선사 결사를 이끌며 입적할 때까지 활동한 사찰입니다. 이해하신 분 있어요?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3점짜리는 아닌데요. 이 부분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쉽게 맞추는데 공부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왜냐? 이건 고려 불교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효율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그냥 스킵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려 불교 전에 삼국시대 때 특히 신라불교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신라불교에 있어서는 두 분이 주로 나오십니다. 다른 분도 있지만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바로 의상, 두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원효, 뭐 해초까지 있지만 보통 이 두 분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불교하면은 의천, 그 다음에 진울 이 두 분이 나오십니다.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더 있지만 이 두 분 선에서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의상 같은 경우, 원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라사랍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굳이 하나만 더 하자면 아미타신앙 혹은 정토신앙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불교 대중화 이렇게 얘기했던 나무 아미타부처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원효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 불교에서는 의천과 진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신라 불교에 있어서는 원효가 자주 나오고요. 고려 불교에서는 진울이 좀 더 자주가 나옵니다. 이 진울 같은 경우에 선종, 참선을 중요시 여기하는, 그 다음에 교리를 중요시 여기하는 교종, 요 두 개를 좀 하나로 융합시켜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계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울이 중심으로 있었던 절이 송광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바로 송광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송광사에 있으면서 무슨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했었냐면 수선사결사라고 하는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승려 본연의 조서로 돌아가자. 이 수선사라는 것은 단체 이름이기도 하고요. 송광사 옛날 이름이 수선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선사결사의 핵심은 뭐냐면 승려 본연의 자세, 독경, 참선, 노동, 세속화되지 말고 이 세 가지에 힘쓰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 진울의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과 선종의 통합, 조계종,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뭐냐면 정해쌍수, 그 다음에 도노점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나오면 진짜 어렵게 됩니다. 그럼 3점 달고도 많이 틀리겠죠. 근데 일단은 진울 아니? 진울이란 스님 알아? 라는 수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련입니다. 스님이긴 한데요. 네, 역사와 관련된 죄송해요. 삼국유사죠, 이련은. 스님 나와서 스님인 줄 알았네요. 네, 김부식입니다. 네.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유사가 이련이죠. 삼국사기는 12세기 얘기가 되고요. 2번 서경촌도를 건의하였다. 역시나 스님이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입니다. 묘청이 중심이 된 서경파죠. 3번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건 북학파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실학자 중에 북학파 다 되겠지만 대표적인 사람 박지원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것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신라입니다. 신라. 해초. 인도 갔다 오면서 쓴 5개 이야기, 나라 이야기 되겠습니다. 5번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정답 5번이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예전에도 진울 문제 나오면 정답률 뚝뚝 떨어졌거든요.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라는 소리구나. 공부하라는 소리구나. 이거 몰랐지? 공부 좀 해. 약간 이런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밑줄친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하야시공에게 우리나라와 기국은 일찍부터 이웃끼리의 정의를 돈독히 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날로 친밀해졌다. 그런데 바로 이달 17일에 귀국은 병력을 이끌고 대궐을 포위한 후 대신들을 협박하여 법식도 갖추지 않은 조약에 강제로 조인토록 하여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요건 좀 쉽게 나왔네요. 그렇죠? 억지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은 무엇일까요? 누가 뺏어갔어요? 일본. 그렇죠? 조병세가 항해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조약은 을사늑약 되겠습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돼가지고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 을사늑약입니다. 여기에 찬성했던 5대 신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죠. 외부 대신 박제순의 서명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건 무효요. 최고 통수권자의 도장인 줄을 받지 못했소 라고 하면서 1907년에 이 사실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사절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알리려고 했었죠. 그게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걸 빌미로 결국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리죠. 즉 일산의학은 우리나라 국권 침탈 과정 속에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1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정답 1번이죠. 2번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삼국간섭은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일본 쪽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둥반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와가지고 항의했죠. 그게 바로 삼국간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돈 받고 반환하게 됩니다. 3번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미국과 조약을 맺은 그 다음 해에 가게 되죠. 1883년 얘기입니다. 4번 부산 등 세 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해당되지 않고요. 5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자,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건 뭐예요? 한일 제1차 한일 협약, 그렇죠? 제1차 한일 협약 때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선지가 좀 디테일해요. 이 문제 선지가 디테일합니다. 을사늑약이고 정답은 통감부 설치됐다.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선지들이 조금 디테일해요. 다 개화기 선지고요. 개화기 선지예요. 얘도 개화기 선지인데 뭐 일본이긴 하지만 보통 선지 시기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정근대사 나오고 현대사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나오고 그게 아니라 다 개화기 선지로 깔았어요. 이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것도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촘촘한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워낙 정답이 확실해서 문제는 쉽습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긁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체감 난이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영국인 배설씨는 대한국을 위하여 자기 재산 있는 대로 신문사를 창설하고 죽게 되는 대한인종 아무쪼록 살리려고 흉악한 놈 공격하고 착한 사람 칭찬하니 못 있겠네 공의 공로 못 있겠네. 자, 가의 발행인인 베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발행했던 신문 뭐예요? 이건 너무 쉽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나왔으면 정답으로 뭐가 항상 짝지어 나온다 그랬어요? 거의 정말 99% 뭐가 짝지어 나와요? 국채보상운동이요. 맨날 얘기하죠. 국채보상운동이 문제에 나왔어요. 그럼 뭐가 정답으로 나와요?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보통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개화기 때도 경제문화파트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와요. 아니면 화폐정리사업 정도? 네, 이런 게 이제 무난합니다. 그 외의 것이 나왔다? 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게 나왔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나왔으면 정답이 뭐 나온다고요? 네, 바로 국제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는 거죠. 이거 너무 쉽죠. 간만에 우리가 알던 한국사 문제야. 간만에 1번 방문국에서 발행되었다. 한성순보입니다. 두 번째,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었다. 최초의 신문을 한성순보라고 한다면 순한글로 된 신문은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하로도 운동을 주도하였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죠. 자, 4번 이승만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거 아시는 친구 있나요? 이걸 볼 줄이야. 이걸 볼 줄이야.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 사실 이승만 정부 할 때 경향신문 폐간 요즘 수능이 거의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놓쳤을 텐데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 신문으로 깔죠. 요게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좀 약간 완벽성? 네, 신문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쨌건 신문과 관련된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가 약간은 주제별로 따라서 촘촘하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쉽게 맨날 기출해서 봤던 문제라 정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쉬운데 다른 선지가 뭔지는 아니야 이거죠. 뭔지는 아니. 네, 이번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렇게 이제 갑니다.
12번으로 넘어가죠. 미출신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말판은 선생님이 참관한 잡지 어린이의 부록으로 나온 거래. 오, 어린이. 자, 좀 더 볼게요. 우리나라 고적을 어린이에게 알려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한 거야. 선생님이 뭐를 만든 거예요? 어린이날. 누군지 모르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 때 받았던 선물 다 토해내시고요. 방장 선생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그 삶의 3분의 1까지를 보통 어린이라고 부른다. 요즘 100세 시대를 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린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잠시 가져보며 어린이날을 기대합니다. 자, 어린이날만 만드신 게 아니구나. 정말 멋진 분이야.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럼 방정환 선생님이면 사실 어린이날 빼고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어린이 잡지 이것도 이미 나왔잖아요. 딱 하나. 이거는 외통수입니다. 이거 말고 낼 게 별로 없어요. 천도교 소년회. 이겁니다. 이거 당연히 정답 천도교 소년회예요. 이거 다른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년대 때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백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산장려 운동이라든가 뭐 문자보급 운동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양은 많은데 이거면 정답 이거면 정답 이거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방정환 선생님? 그러면 정답은 천도교 소년회. 딱 나와야 돼요. 네. 1번 북학이를 저술하였다. 이런 게 좀 까다롭죠. 선지들이.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북학이 같은 경우에는 박제가라고 하는 실학자입니다. 네, 중상학파였죠. 근데 실학은 정근대사에서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좋아요.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나운규의 아리랑이죠. 춘사 나운규. 감독이자 주인공 아리랑. 자, 4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요. 이거 아는 친구 있을까요? 뭐 이금로라든가 정태진이라든가 등등등등. 네, 우리말 큰사전. 결국 1942년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잡아가겠어. 무슨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그렇죠?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5번 조선 건국 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 건국 동맹 몇 년이에요? 44년 광복 전이죠. 네, 여운형이 주도했습니다. 여운형. 그래서 건국 동맹이 광복 이후에 뭐로 바뀐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네,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데 역시나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다른 선지들이 이런 선지도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히 헷갈리죠. 아는 거에 확신을 가지세요. 네, 아는 거에 확신을.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3점짜리네요. 분홍층은 경작할 토지가 넓어서 부자농민이네요. 빈민을 고용하여 일을 시킨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유함을 즐긴다.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사신이 책문을 출입할 때 만상과 송산 등이 만상과 송상. 인부 사이에 몰래 섞여 들어간다. 그리고 가져간 은과 인삼을 팔아 이익을 꾀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딱 봐도 조선 같아요. 여러분 이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 분홍층의 성장. 그래서 이들이 결국 신분 상승의 욕구. 그래서 양반의 신분도 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였냐면 상품 작물 재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상평 통보 유통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조선 후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선 후기라는 걸 알면 정답은 쉬워져요. 정답은 쉬워집니다. 1번 노구이 폐지되었다. 신문왕, 신라. 대동법이 시행됐다. 정답이죠. 조선 후기.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으로는 이게 많이 나왔죠. 공인이 출연하였다. 공인이 출연하였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3번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중요한 선지입니다. 현대사에서 이 국회에 했던 일로 옳은 것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답은 2개 중에 하나죠. 3개까지 갈 수 있겠네요.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재헌국회의 활동으로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49년 제정. 전민면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신돈을 중심으로 누구? 고려 공민왕. 그렇죠. 5번 남명 북양 정책이 실시되었다. 요거 좀 생소할까요? 네, 193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이 1930년대 초반에 농가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경제대공황이 29년에 터져요. 29년에 경제대공황이 터지면서 다들 보호무역을 치는 거죠. 원료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자, 원료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원료를 못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원료 기지로 삼아버린 거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고 남쪽에서는 목화를 재배해서 그다음에 목화해서 뭐예요? 면, 소못, 면, 그다음에 양털로서는 모직물, 그래서 옷감 원료로 삼는 겁니다. 30년대 전반기 얘기가 되죠. 정답은 2번이에요. 3점짜리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분홍과 망산, 송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선 후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대동법 고르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씨가 개회를 선언하고 출석한 대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하였다. 대회장의 전면에는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이게 너무 중요하죠. 1920년대에서 단 하나의 주제를 내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신간해요 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신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신간의 3대 강령 자료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둬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신간의 3대 강령,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자, 그러면 이 단체 무슨 단체?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민회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민회는 1907년, 요건 27년. 네, 민족 유일당 성격,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단체고요. 자, 그럼 정답으로는 보통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가 나오는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관민공동회 독립협회죠. 이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자, 2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건 보통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현대사 쪽이죠. 선지가 좀 넓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3번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맞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오의 선언이 자료로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신간의 3대 강령은 알고 있어야죠. 4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무슨 단체예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맨날 나왔죠. 써준 사람은 신채호 1923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 누가 만들었어요? 1919년 김원봉. 그렇죠? 의열단. 5번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애국개몽운동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 되겠습니다. 보안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골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연극 동아리 발표회 독립의 별 기획안. 기획 의도, 가를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자 함. 자, 내용 한번 보죠. 독립군을 추격하는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하는 대한독립군. 왜 이렇게 친절해? 잠깐만. 자, 두 번째. 청산리 일대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왜 이렇게 친절해? 그쵸? 이거 뭐예요? 1920년대도 아니고 20년에 있었던 독립군 무장투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각각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두 개를 동시에 제시를 해줬네요. 그래서 무엇을 주제로? 주제 문제네요. 1번 사군 육진 지역의 개척. 조선시대 세종대왕. 그렇죠?
영토를 위쪽으로 쭉 올렸죠. 두 번째, 남북분단과 6.25 전쟁입니다. 남북분단과 6.25 전쟁을 한다면 6.25 전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자, 3번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격퇴. 요건 고려시대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최영, 이성계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죠. 4번 무신 정권과 하층민의 봉기 라고 한다는 거는 뭐 최씨 정권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층민 같은 경우에 뭐 망이 망소의 난, 뭐 효심 김삼이의 난, 만적의 난, 뭐 이런 것들 나와주셔야 됩니다. 5번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정답 5번이죠. 즉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항상 주제 문제가 쉽긴 했지만 아니 이렇게 싸웠는데 독립군이 싸웠는데 1920년대 무장투쟁이지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 이게 이렇게 나와야지 하면서 이제 15번 왔는데 네 5번 정답으로 이제 쉽게 찍고 넘어갑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지침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 왜 이게 3점짜리일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징병제는 우리 국채의 본의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본 제도가 반도에 시행됨에 이르러서는 내선일체의 진수를 구현시킨 것. 일본과 조선은 하나이다. 내선일체입니다. 황국 건군의 본의는 건국 이래 국채 연원하는 것으로 징병의 의무는 제국 신민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임을 명기시킨다. 그러니까 너도 감사하면서 군대 끌려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징병제가 실시된 건 언제예요? 보통 우리가 이걸 민족말살통치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말살통치라고 부르는데 징병제가 실시가 된 거는 30년대가 아니라 40년대 때입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막 가져가거든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런데 징병은 40년대 때죠. 막바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족말살 통치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정답으로 거의 한 80%가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이게 정답이 됐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4.4.5.입개헌에 분노하는 지식인. 4.4.5.입개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승만 정부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 때 나왔었던 2차 개헌이 되겠어요. 1차 개헌은 발췌개헌, 6.25 전쟁 중간 임시수도 부산에서 통과가 된 것이었죠. 대통령 직선제가 좀 골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4.5.입개헌입니다. 이 4.4.5.입개헌에 있어서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다. 요게 이제 바로 4.4.5.입개헌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승만 정부 때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거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3번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정신. 그나마 좀 가까운 시기이긴 하지만 광복 이후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6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운형 김규식 중심으로. 자,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유경공원은 언제예요? 유경공원 1886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적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길러보자. 네, 국가에서 만든 거죠. 고종이 굉장히 관심 많았었던 개화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즉 지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1번 신사참배에 강요받는 학생 아니면 회사량에 따라 회사를 설립 신청하는 자본가 둘 중 하나가 정답인데 이건 언제예요?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회사량이 철폐가 된 건 20년대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차라리 앞에 2점짜리가 어려운 게 좀 더 있었지. 네, 요거는 너무 전형적인 그리고 맨날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통일 독립이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을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 현대사? 그 문제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우방인 민주 국가들도 우리의 독립을 보장하였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이 회담하였고 유엔도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도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여기서는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앞에 우방인 민주국가들이 독립을 보장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회담했으니까 이거는 미소공동위원회구나. 이게 미소공동위원회라면 정부 수립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네. 그쵸, 현대사.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이에 우리의 갈 길은 민족 자결 정신에 의하여 우리끼리 단결하여 독립 문제를 완성하는 것뿐이다. 이번에 내가 38도선, 38선을 넘어 평양에 온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갔네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엔도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 유엔으로 이관됐죠. 47년에.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했고, 그런데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김규식의 남북협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북협상이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요 앞에 뭐랄까요? 약간의 국어 문제. 여러분들이 남북협상을 알 때, 김규식이 1948년에 이제 올라갔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정도 알고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앞에 쭉 쓴 겁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성과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38선 넘어 평양에 온 것이다. 이 이후에 50총 선거,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한국사 문제는 이거 그럼 정답 이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찬찬히 읽어야 돼요. 찬찬히 읽어야 돼요. 넘어갔다고? 김규식? 남북협상? 요렇게 이제 차분히 읽어야 나오는, 물론 좋은 문제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국사의 문제는 이렇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연표에서 한번 시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 만주사변 발발. 저는 해설이니까 일단 연도를 쓸게요. 31년. 광복, 이건 알죠.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거의 한 3년 걸렸죠. 48년. 발췌개헌 단행, 52년. 6.25 전쟁 중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19 혁명, 60년.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었죠. 유신헌법 제정, 72년. 박정희 정부 때.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 수립, 통일정부 수립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연표의 간이 넓습니다. 연표의 그 사건 간의 간격이 좀 넓어요.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시된 자료를 좀 찬찬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3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요 안에서 혹시 사건들이 갈리면 좀 더 어렵겠지만, 요렇게 정도 되는 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밑줄친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투사, 회복. 계엄당국의 끊임없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투쟁의 열기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행동광명. 광주시민, 중요하네요. 광주시민. 광주시민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장을 강화한다. 계엄군이 발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로 광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아니면 5.18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자, 그러면 이거는 광주고 계엄군이고 무장 나왔으니까 뭐예요? 5.18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죠.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보통 키워드로 시민군, 계엄군, 신군부, 요 세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물론 광주까지 네 가지. 그래서 일단 시민, 무장, 계엄군 나왔고 광주 나왔으면 신군부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연표에서 좀 내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전형적인 민주화 운동 중에 5.18이 나왔구나 이러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4.19 혁명이 나왔겠죠. 저번 수능처럼. 그게 아니면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근데 요거는 518이 나왔으니 정답은 여러분 손쉽게 신군부 세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번 정정회담을 중단하라. 정정회담은 6.25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 때 얘기 되겠습니다. 2번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1925년.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계속해서 유지됐던 치안유지법. 일제강점기 때 나와야 될 요구가 되겠죠. 4.13 호원조치를 철폐하라. 4.13 호원조치 자체가 1987년 전두환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나왔죠. 즉 요구의 내용으로 요게 되려면 요게 6월 민주항쟁이 되어야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이 정답이죠.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하라. 이거는 4.19 혁명의 요구 조건입니다. 3.15 부정선거 그거 다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번, 3번, 5번이 전부 다 민주화운동 대표적인 3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예요. 요게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될 수 있고가 4번, 이거 될 수 있고가 3번, 이거 될 수 있고가 5번. 요 3가지죠. 3, 4, 5. 요게 이제 바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선지였습니다. 자, 이제는 19번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신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도 좀 그래요. 자, 봅시다. 가조인 후 악수하는 양국 대표. 주요 내용, 한일 기본조약 등을 가조인함. 야당은 대일 구력 외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일 회담 타결을 반대하는 지방 유세를 벌임. 정부와 여당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뭐예요? 한일 기본조약. 네, 한일 기본조약. 이게 어느 정부 때예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예요. 보통 60년대 박정희 정부는 문제에 잘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경제 파트로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혹은 뭐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이런 거 하면서 주로 70년대 때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70년대 유신헌법과 같이 해가지고 60년대예요. 60년대 대표적인 게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파병이라든가 그리고 삼선 개헌 69년이었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나오고요.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어쨌건 박정희 정부가 되면은 정답으로 뭐가 나올 것이냐? 1번 삼선 개헌을 단행하였다. 제가 얘기했죠. 60년대 박정희 정부도 있고 70년대 박정희 정부도 있지만 70년대 박정희 정부 유신헌법이 나왔으면 보통 70년대 때께 정답이 되고요.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나왔으면은 60년대 때께 정답이 됩니다. 6차 개헌이죠. 삼선 개헌 3번까지 가능하다 입니다. 69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최근에 삼선 개헌이 정답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일 기본조약은 정말 생소하게 오랜만에 보는 그런 내용이라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헌병경찰제를 시행할 때 이건 일제강점기 때죠. 그것도 어느 시대 때? 1910년대 때 무단 통치 시기 때입니다. 3번 삼천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삼천교육대 운영하고 쭉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이제 잡았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아셔야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답으로도 종종 나왔습니다. 임시정부 때의 기구가 되겠어요. 자, 5번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였다. 요건 이제 현대사죠. 보통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났었던 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이 이렇게 착착착착 추진이 됐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해요. 조금 생소합니다. 현대사도 생소하면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작년 수능 감독할 때 선생님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앞에 있는 문제 푸는 걸 봤는데 현대사에서 4.19 혁명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유신헌법과 3.1 민주 구국선언 이것까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4.19 혁명을 어려워하면은 이거 현대사를 잘 안 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른 앞에 거는 좀 잘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현대사를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잘 안 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한 4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보고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 19번 문제는 진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미출신 합당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이만하는 무슨 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폭설이 내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당사가 눈으로 덮인 뒤 날이 풀리자 당 간판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자 여당의 주도로 3당 합당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창당되었다. 민주자유당이죠. 이게 이제 정치 파트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 정치 파트라고 한다면 6월 민주항쟁까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차라리 경제 파트라든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뒤에 걸 냈어요. 6월 민주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면서 헌법이 구차기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거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야당이 압승을 해요. 근데 그 타겟, 이 형국이 여소야대 형국이거든요. 요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 2개랑 합칩니다. 그걸 3당 합당이고요.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즉 어느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얘기예요. 노태우 정부 혹은 김영삼 정부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나올 만해요. 경제 파트와 관련돼 가지고 IMF, OECD, WTO,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노태우 정부를 이렇게 정치 파트를 냈다? 와우. 와우. 이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 뒤까지 거의 안 보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네. 까다롭습니다. 1번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도 좀 생소할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 때 얘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사형하고요. 이랬던 진보당 사건입니다. 자, 2번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수립 후죠. 1948년 4월 3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립 전. 죄송해요. 50 청선거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제주도에서 발생이 됐고요. 이승만 정부 때에도 그게 계속해서 4.3 사건이 이어져 갔었었죠. 네. 3번 남북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존에 나오던 자주 보던 정답이에요. 제시된 자료가 까다로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72년. 자, 5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 보통 3개 나오거든요.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셋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노태우 정부 때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약간의 불편함, 이게 뭐지? 라고 했었던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수능이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물론 저는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6월과 9월의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가 자주 알던 이 주제는 요거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한 단계 더 들어간 공부를 아마 요구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수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한 달 한국사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잘 보세요. 수능 대박!